호랑이와 남매가 된 처녀. 아주 오랜 옛날 깊은 산속에 랑이라는 어여쁜 처녀가 부모님을 모시며 살고 있었다. 랑이의 부모는 호랑이를 잡아 가죽과 털로 옷을 만들어 팔아 생계를 이어갔다. 그녀의 부모는 호랑이를 처음 잡았을 때 랑이가 태어나자 이름을 랑이라고 지었다. 어느 날 랑이의 아버지가 얘야, 호랑이 사냥을 다녀올 테니 문단속 잘하고 있거라 고 말했다. 랑이의 어머니도 혹시 호랑이가 문 앞에서 어슬렁거릴 수도 있으니 밤이 되면 바깥에 나와서는 안 된다. 무슨 소리가 나도 문을 열어서는 안 돼. 알겠느냐? 하며 신신당부를 했다. 랑이는 네, 걱정 마시고 조심히 다녀오셔요 라고 말하며 혹시나 부모님이 호랑이에게 변을 당하지 않을까 마음을 졸이며 말했다. 랑이는 부모님이 호랑이를 잡아 가죽을 벗겨 옷을 만들어 파는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다.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랑이는 특히 호랑이를 좋아했기에 더욱 마음이 아팠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랑이는 날이 어두워지는데 부모님은 왜 아직도 안 오시지?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며 마당을 서성이며 부모님이 오시길 기다렸다. 어느덧 해가 지고 깜깜한 밤이 되었다. 랑이는 부모님이 일러준 대로 방문을 꼭 걸어 잠그고는 무슨 일이 생기신 게 틀림없어. 이렇게 늦으신 적이 없었는데 이를 어쩌면 좋아? 하며 울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문 밖에서 휙휙 무언가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랑이는 깜짝 놀라 이불을 뒤집어 쓰고 문고리를 단단히 잡았다. 그러자 검은 그림자가 문 앞에서 서성거렸다. 랑이는 벌벌 떨면서 호랑이면 부디 나를 해치지 말고 그냥 가거라. 그러자 검은 그림자가 구름 거치듯 사라졌다. 랑이는 얼마나 애를 썼는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그러고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랑이는 가까스로 눈을 뜨고는 기어가 방문을 열었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사냥을 떠난 어머니의 호랑이 가죽 신발이 문 앞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게 아닌가. 랑이는 깜짝 놀라 신발을 집어들고는 이는 분명 호랑이의 짓이야. 어머니가 호랑이에게 변을 당하신 거야. 어머니. 하며 어머니의 신발을 안고는 한없이 울었다. 그날 밤 랑이는 문을 잠그고 호랑이가 오길 기다렸다. 한참이 지나자 검은 그림자가 어슬렁거리더니 문 앞에서 멈췄다. 랑이는 호랑이와 맞설 기세로 너는 분명 호랑이일 테지?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한 것이냐? 내가 우리 부모님을 죽인 것이냐? 우리 부모님이 호랑이를 죽여 내가 그리한 것이냐? 만약 아직 살아계시다면 나를 대신 죽이고 우리 부모님은 살려드리거라. 하며 문을 열자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번에는 랑이 아버지의 신발이 문 앞에 놓여 있었다. 랑이는 아버지의 낡은 호랑이 가죽 신발을 안고 한없이 울었다. 내 오늘 밤 호랑이 너를 꼭 만나 부모님 뼈라도 거두어야겠다. 하며 랑이는 문을 열고 호랑이가 오길 기다렸다. 밤이 되자 달빛 아래에 검은 그림자가 어슬렁어슬렁 기어오고 있었다. 랑이는 한 걸음 한 걸음
검은 그림자 쪽으로 다가갔다. 그러자 호랑이는 모습을 드러내며 랑이에게로 다가왔다. 랑이가 발걸음을 멈추자 호랑이도 걸음을 멈추며 입에 물고 있던 화살을 랑이의 발 앞에 툭 떨어뜨렸다. 그것은 부모님이 호랑이 사냥할 때 쓰던 화살이었다. 놀란 랑이는 화살을 집어 들어 올리고는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호랑이를 쳐다보았다. 그러자 새끼 호랑이가 온몸에 피를 흘리며 그렁그렁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랑이는 내가 우리 부모님을 죽인 것이냐? 아니면 너도 부모를 잃은 게냐? 하며 힘을 잃고 쓰러져가는 새끼 호랑이를 치료해 주었다. 그러자 새끼 호랑이는 어디론가 휘청거리며 걸어갔다. 랑이는 저 새끼 호랑이를 따라가면 부모님의 생사를 알 수 있을 거야 생각하며 새끼 호랑이를 따라갔다. 새끼 호랑이는 랑이를 안내라도 하듯 뒤를 이따금 돌아보며 산속으로 들어갔다. 드디어 호랑이 굴 가까이 도달했다. 그러자 새끼 호랑이는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호랑이 부부 앞에서 으르렁 으르렁 큰 소리를 내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죽은 호랑이 부부 옆에는 랑이의 부모님도 숨을 거둔 채 쓰러져 있었다. 랑이도 부모님을 안고 통곡을 했다. 랑이의 울음소리와 새끼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이산저산 울려 퍼졌다. 랑이는 부모님과 호랑이 부부를 땅에 묻어주었다. 그러고는 새끼 호랑이를 돌보기 시작했다. 나는 랑이란다. 오늘따라 내 이름이 참으로 슬프고도 애달구나. 너와 깊은 연이 있으려고 이름이 랑이었나 보다. 내 이름은 랑돌이가 어떠니? 돌처럼 강하다고 해서 랑돌이. 랑이와 랑돌. 그러자 새끼 호랑이는 이름이 마음에 들었는지 랑이의 얼굴을 핥으며 애교를 부렸다. 그렇게 랑이와 랑돌이는 함께 지내게 되었다. 랑이는 활과 무술을 연마하며 호랑이 굴에서 랑돌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어느덧 랑이와 랑돌이가 함께 생활한 지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랑이는 랑돌이의 등에 올라타 이 산 저 산 다니면서 먹이를 구하고 시냇가에서 수영도 하며 매일같이 놀기를 즐겼다. 랑돌아, 너와 함께 하는 시간이 참 즐겁구나. 우리가 비록 아프게 부모님을 여였으나 그 인연으로 이렇게 벗삼아 살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삶이구나. 하며 랑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러자 랑돌이는 랑이의 마음을 헤아리듯 랑이의 어깨를 머리로 툭툭 치며 얼굴을 핥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사냥꾼들이 호랑이를 잡으려고 이산저산 몰려들었다. 랑이는 랑돌이를 타고 사냥꾼들을 피해 도망을 다녔다. 랑돌아, 조심해야 한다. 사람들 소리가 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동굴 밖을 나와서는 안 돼. 알겠지? 그러자 랑돌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내가 사람 말도 알아듣는구나. 밤이 되자 랑이는 랑돌이의 품에서 잠을 청했다. 새벽이 되자 랑이는 볼일을 보러 호랑이 굴에서 나왔다. 그때 웬 젊은 사냥꾼이 랑이를 발견하고는 아니 낭자, 이곳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그러다 호랑이에게 변을 당하면 어쩌시려고요? 어서 내 뒤에 숨으시오. 하며 랑이의 팔을 끌어당겼다. 그러자 랑도리는 젊은 사냥꾼이 랑이를 해하려 하는 줄 알고 젊은 사냥꾼을 쓰러뜨렸다. 그러자 젊은 사냥꾼은 재빠르게 활을 쏘아 랑도리의 심장을 맞췄다. 랑도리가 피를 흘리며 쉼없이 쓰러지자 랑이는 랑도리를 감싸 안으며 울기 시작했다. 젊은 사냥꾼은 그제야 랑이와 랑도리가 함께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랑이는 한없이 울었다. 젊은 사냥꾼은 낭자, 미안하오. 당신을 도우려던 것뿐이었는데 정말 미안하오. 랑이는 울먹이며 사람과 호랑이의 인연이 참으로 안타깝소. 하며 랑도리 곁을 떠나지 않았다. 한참이 지나서야 랑이와 젊은 사냥꾼은 호랑이 부부 무덤 옆에 랑도리를 정성껏 묻어 주었다. 젊은 사냥꾼은 힘없는 목소리로 낭자, 저와 함께 산을 내려갑시다. 하고 말했다. 랑이는 아닙니다. 저는 이곳에 머물 것입니다. 이곳이 나의 집이며 고향입니다. 고 말하며 랑도리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랑이는 부모님과 랑도리 무덤을 지키며 긴 세월을 보냈다. 어느 날 머리가 하얗게 센 사냥꾼이 이곳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때 무덤가에 사람의 모습을 한 바위와 호랑이 모습을 한 바위가 나란히 세워져 있는 걸 발견했다. 어허, 그 낭자가 바위가 되었나 보군. 호랑이 무덤도 바위가 되었군. 사람과 호랑이의 인연이 참으로 깊고도 안타깝구나. 하며 바위 앞에서 큰 절을 올리고는 호랑이 사냥을 멈추었다. 그 후 사람들도 랑이와 랑도리의 이야기를 듣고는 호랑이 사냥하기를 꺼렸으며 그 바위를 호랑이 남매 바위라고 불렀다.